LH 아파트 15개 단지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서 입주민들은 당연하고 다른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실 공사가 가능했는지 저희가 파고들어 보니 이번에도 LH 퇴직자, 그러니까 전관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철근이 덜 들어간 15개 단지 중에 딱 한 곳만 빼고는 모두 LH 전관이 세운 업체가 설계를 맡았고 부실 공사를 감시해야 할 감리업체 대부분도 전관업체였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을 덜 넣은 LH 아파트 단지 명단입니다. 각 단지마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회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시민단체가 정리한 LH 전관업체 명단, 그리고 LH가 국회에 제출한 발주 내역과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15곳의 단지 가운데 14곳의 설계를 LH 전직 임직원이 몸담은 업체가 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리도 9곳을 전관업체가 했고 5곳은 LH가 셀프 감리를 했습니다. 설계와 감리 모두 LH와 연관되지 않는 단지는 한 곳뿐입니다. 이들 14개 단지에서 설계나 감리를 맡은 업체는 모두 18개인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LH 출신들은 임원급만 43명이나 됩니다. 전관업체들이 이들 단지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대가로 받은 돈은 적어도 361억 원 이상입니다. 건축업계에선 LH 전관을 앞세운 이권 카르텔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LH 출신이 아니면 참여 자체의 정보를 알 수 없고 LH 출신이 있어야 일단 일하는 거에도 훨씬 수월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LH가 일부 사업을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 한 곳을 콕 찍는 수의 계약으로 발주한 것도 전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LH 수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건수로는 55%, 금액으로는 69%를 전관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또 훨씬 더 많아진 들이 이제 객관적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까 병폐 정도 수준이 돼버린 게 아닐까. 산업 전체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설계와 감리 모두를 LH 전관업체들이 맡은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1,4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아파트와 기둥 모두에서 철근이 빠진 걸로 드러난 양주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입주민들은 LH 투기 사태 때도 전관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LH를 믿을 수 없다 분노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전관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1,4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신도시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 기둥 가운데 12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장을 떠받치는 철근이 설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기둥에는 표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감리 과정에서도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단지를 설계하고 감리한 업체에는 과거 LH 고위직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설계업체 3곳 중 한 곳인 SI그룹 건축사 사무소는 21억 원의 일감을 따냈는데 창업자인 박모 대표는 LH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총괄하던 이사였습니다. 감리업체 건원에는 LH 부사장 출신 권모 부회장을 포함한 3명이, 또 다른 감리업체 한빛에도 황모 대표 포함 3명이 LH 전관입니다.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특히 재작년 LH 투기 사태 때 개발정보 공유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간 유착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합니다. 짜고치기 아닌가? 그죠? 다른 데서 만약에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부실공사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다 입 맞춰서 몸 맞춰서 팀워크로 다 돈 빼먹고 너네들은 그냥 부실하게 살다 죽어라. 그냥. 처벌이 필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LH 자체가 솔직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없어져야 한다고 없어지나요? 그 자기네들이 또 알아서 돈 먹고 하겠죠. 154개의 모든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걸로 드러난 경기도 양주 회천의 아파트는 설계와 감리를 맡은 곳이 100% 다 전관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전관 특혜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찰 봐가지고 됐는데 무슨 정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관 내용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건데요, 그거는. 도면에 좀 누락됐다고만 지금 여기 알고만 있는데 제가 말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LH가 받아들이면서 전관 특혜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근처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뜨거운 공기를 밀어 넣으며 더위를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게 될지는 주말쯤 알 수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가로수 잎이 거센 바람에 나부낍니다. 가지가 부러져 거리 위에 나뒹굴기도 합니다. 현재 매우 강력한 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오후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하 국제공항은 폐쇄됐고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카눈은 오후 3시 기준으로 오키나와 남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 중입니다. 점점 속도를 늦추면서 중국 상하이 부근 동중국해에 장기간 정체할 걸로 전망됩니다. 모레 이후에는 방향을 서서히 동쪽으로 틀면서 우리나라로 뜨거운 수증기를 밀어올릴 걸로 보입니다. 아열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남쪽에서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카눈에서 유입되는 열기가 더해지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현재 카눈의 경로는 매우 유동적인데 기상청은 한반도 내륙을 지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해외 기상청은 우리나라 제주 해상을 지나거나 일본 규슈를 통과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변 고기압들의 변동성이 커서 이번 주말쯤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선거 현수막 가는 길마다 붙어 있다 말이 많죠. 원래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못 붙이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안 맞는다면서 이 법 없애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헌재도 제한이 과하다는 거지 현수막 아무렇게나 붙여도 좋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 효력 없어지기 전까지 1년 여유 줄 테니까 국회가 그 사이에 현수막을 제한할 새 법을 만들어라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여야는 서로 상대방 탓하면서 시간만 보냈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점으로 시한이 끝났습니다. 결국 오늘부터 선거 현수막이 쏟아져도 통제할 법이 없는 무법 상태가 됐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약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강서구의 번화가입니다. 제작비만 장당 10만 원 정도 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선거를 겨냥한 것 같은 문구들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건 공직선거법 90조와 103조 등입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창회 등의 모임이나 집회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여야는 정개특위를 꾸려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을 걸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로 줄이고 30인 이하면 집회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0시 기준으로 법 개정 시한까지 넘기면서 원래 있던 법마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선거용 현수막은 보통 정당 보조금으로 제작하고 불법 부착물일 경우 해당 구청이 행정비용을 들여 철수합니다. 현수막을 거는 것도 떼는 것도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입법 공백 기간 동안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릴 경우 투입되는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1년 동안 허비하다가 이게 안 되고 국회의원들은 다 휴가 가고 눈에 거칠는 게 하도 많아요. 그럼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강서구청은 오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5개 광고물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해 단속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넉 달 전 밀착 카메라는 지리산에서 골프장 짓겠다며 나무 수만 그루를 베는 현장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내린 큰 비로 산사태 위험은 없는지 점검하러 다시 가봤더니 역시나 금방이라도 흙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비닐로 덮어놓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태풍까지 올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지리산 중턱입니다. 대규모로 나무를 베어낸 곳에 비닐을 덮어놨습니다. 흙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한 겁니다. 얼마 전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흙탕물이 내려온다며 신고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커진 겁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해봤습니다. 벌목 지역이 넓어졌고 곳곳이 훼손됐습니다. 산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울퉁불퉁해졌습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땅이 움푹 패였습니다. 160cm인 제 키와 거의 비슷할 정도인데요. 사람 5명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금방이라도 흙이 쏟아질 것 같은 곳도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면 좀 뭔가로 툭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나무를 벌목을 하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깎아낸 데인데 옆을 보시면 나무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비가 오면서 물에 쓸려 내려가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으로 살짝만 쳤는데도 흙이 그대로 떨어질 정도입니다. 위쪽을 보시면 나무를 베어낸 곳인데요. 흙이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비닐을 설치해놨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당초 허가를 받았던 곳은 축구장 30개 면적인 21만 제곱미터였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도 나무는 잘려 나갔습니다. 야생초 군락지도 일부 훼손됐습니다. 요 밑에는 뻘과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게 산사태 취약형 지형이에요. 이 지형 자체가.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가 내놓은 대답은 황당합니다. 제가 위험 지수는 좀 낮은 곳이었거든요. 미리 대응해가지고 할 만한 데는 사실은 거기 없고요. 벌목한 나무를 치우기 전까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작은 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약간만 큰 비가 오면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닐 덮은 곳에 떨어진 빗물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오히려 산사태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주민들은 태풍까지 온다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게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마을로 오고 이걸 깐다고 해서 뭐 대책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 골프장을 짓겠다며 베어낸 수만 그루의 나무들. 주민들은 장마철 내내 산사태 걱정에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지자체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